가비지 컬렉션 두 번째 영상입니다. 가비지 컬렉터를 직접 만들 게 아닌 이상 레퍼런스 카운팅과 마크 앤 스윕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교양 지식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서서히 없어질 컨셉 적당히 하셔도 충분합니다. 가비지 컬렉션 없는 아름다운 세상, 가비지 컬렉터가 없어도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 첫 시작을 끊습니다. 러스트와 하루빨리 함께 하시죠. 지난주에 레퍼런스 카운팅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주는 마크 앤 스윕입니다. 레퍼런스 카운팅은 간단하고 가볍고 다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참조하는 순환 참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크 앤 스윕이 이거를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코드 예제입니다. 빈 객체 A와 B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A.test에다가 B를 할당을 했고요. 마크 앤 스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편리합니다. 레퍼런스 카운팅과 다르게 마크 앤 스윕에서는 시작하는 노드가 꼭 하나 필요합니다. 그걸 여기서는 루트라고 부르겠습니다. 변수를 선언을 하면은 참조하는 개수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언을 한 출처와 연결을 해줍니다. 변수 A와 B의 경우에는 상위 코드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루트와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test에다가 B를 할당한 거는 A가 B를 참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A랑 B를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가비지 컬렉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퍼런스 카운팅과 다르게 매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비지 컬렉팅을 실행을 시켜야 합니다. 일정 주기마다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메모리가 일정 이상 사용을 했을 때 돌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를 실행을 시켰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를 둔 이유가 있겠죠. 루트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프 순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의 모든 연결된 노드들을 순회하면서 마킹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순회할지도 여러 전략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일단 깊이 우선으로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루트에 마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연결된 A에 마킹을 하겠죠. 그리고 A에 붙은 B에 마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다시 루트에서 연결된 B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B는 이미 마킹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시합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래프 탐색을 하면서 마킹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마크죠. 그리고 그 다음은 스윕입니다. 이번엔 그래프가 아니라 객체 전체를 순서대로 확인을 합니다. 마킹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마킹이 안 되어 있으면 루트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 그건 곧 가비지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메모리에서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크 앤 스윕입니다. 아까와 다르게 코드 블록 밖으로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와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A와 B는 여전히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루트는 이제 객체 A와 B와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때 가비지 컬렉션을 돌려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마크 단계입니다. 루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갈 곳이 없죠. 바로 끝이 납니다. 이번엔 A와 B를 마킹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스윕으로 넘어가면 A와 B에 마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워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가비지 컬렉팅이 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마크 앤 스윕은 이름 그대로 처음에 마킹을 하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객체들을 표시한 후에 그 다음에 마킹이 되어 있지 않은 객체들을 쓸어 담아서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사실 별거 없습니다. 사실 마크 앤 스윕 방식의 가비지 컬렉션은 기본 개념이 어려워서 구현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거든요. 개념은 직관적이고 단순하지만 이걸 실제 컴퓨터에서 적절한 성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적화 작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마크 앤 스윕은 레퍼런스 카운팅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순환 참조 문제죠. 지난주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코드 예제입니다. 순환 참조가 발생을 합니다. A가 B를 참조하고 B가 A를 참조하거든요. 그런데 마크 앤 스윕 방식을 이용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마크 앤 스윕에서는 가비지 컬렉팅이 일어날 때 루트에서부터 순회를 한다고 했었죠. 이 코드가 실행이 다 되고 나서 현재 블록 바깥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가비지 컬렉팅 시작을 했다고 보죠. 이걸 보시면 A와 B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루트에서 A와 B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마킹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지워지는 거죠. 그냥 끝입니다. 지우면 끝이죠. 문제 없습니다. 대충 정리해보면 마크 앤 스윕을 이용하면 다 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을 사용할 때는 가비지 체크를 그때그때 하면 되었습니다. 그냥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되면 지운다. 이거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마크 앤 스윕은 그게 아닙니다. 가비지 컬렉션을 돌릴 때 매번 선언된 객체 전체를 다 훑어봐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선언하는 변수가 하나 둘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훑으면서 그때그때 확인을 한다?
가벼운 작업이 절대 아닙니다. 레퍼런스 카운팅은 대충 만들어도 순환 참조 문제 빼고는 사용하는 데에는 별 문제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 앤 스윕은 적당히 컨셉만 구현했다고 하면은 주기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아마 멈출 겁니다. 가브지 컬렉션 때문에 막 중간중간 프로그램이 느려지고 프리징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안드로이드 OS가 초창기 때 그랬습니다.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그 초기쯤만 해도 가브지 컬렉션 기능이 최적화가 덜 되어 있어가지고 갑자기 폰이 중간중간 확 느려지기도 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벼운 어플리케이션이라면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속도감 있는 게임 같은 걸 만든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가브지 컬렉팅 이슈 같은 게 정말 성가실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마크 앤 스윕 방식의 가브지 컬렉션은 최적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언제 가브지 컬렉션을 돌릴지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한번 돌릴 때 비용이 적게 들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마크 앤 스윕이라고 하는 가브지 컬렉션 방식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